1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 말미에 주정부 및 시정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결국 주에 따라 편차는 심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주정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제반 자원 요소들을 창업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산학연 및 금융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산학연 및 금융 간의 네트워크란 이제 산은 기업과 국가를 의미하게 되겠죠. 학은 대학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연은 연구소인데 연구소는 대학과 기업과 국가에 다 존재하는 것이죠. 금융은 자금 지원을 하는 파트인데 결국 기업과 국가가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산, 학, 연 및 금융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학의 기술 이전과 사업화 기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해서 생계형 창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한 생계형 창업과 기회형 창업이 있지만 결국 주정부 및 시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생계형 창업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파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계형 창업도 결국 촉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절 미국의 기업가 정신 육성 활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카우프만 재단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에는 기업가 정신 육성을 위한 정책이 없다. 좀 생소한데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처럼 연방 정부의 육성 정책은 포괄적인 반면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기업가 정신 육성 활동은 민간 및 지역 주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단체로서 유잉 메리온 카우프만 재단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카우프만 재단은 기업가 정신의 육성을 업무로 하는 비영리 재단 중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최고의 성과 창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 45명과 행정 분야 직원 40명을 합친 총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 정책 그룹은 20여 명에 이르고 있고 외부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기업가 정신 분야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사업 운영 시스템에는 슌페터,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죠. 조셉 슌페터의 철학을 도입해서 창조적 파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라고 그러죠. 이 창조적 파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를 위해서는 기존의 것이 파괴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상투적이고 정례적인 활동은 지향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조직은 비용을 지출하는 육성 사업에 주력하고 수익 창출은 일부 재무 그룹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우프만 재단이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카우프만이 타계할 때, 즉 카우프만이 돌아가셨을 때 기부한 8억 달러가 있습니다. 이 8억 달러 어마어마한 달러죠. 8억 달러 무려 1조 원에 가까운 그런 돈입니다. 이 8억 달러를 투자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한 결과 2007년 6월 말 기준 순자산 규모는 24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약 17%대의 자산 수익률과
약 5%대인 9,600만 달러의 연간 지출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는 자본주의가 정말 건전하게, 자본주의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가 정말 건전하게 육성된 데는 이러한 미국의 거부들이 그야말로 유산을 사회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부한 유명한 거부들이 존재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짧은 기간 동안에 자본주의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가장 모범적인 그런 이제 국가로서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미국의 거부들의 사회를 위한 자산 환원이 크게 또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비영리 재단이 종교단체나 난치병 연구 등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출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카프만 재단은 설립자의 유지에 따라서 유례없이 독특하게 청소년의 학업 지원, 수학, 과학의 교육 지원, 기업가 정신의 육성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육성에서는 생계형 창업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과 같은 기업이 출연할 수 있도록 혁신형 창업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카프만 재단이 자산의 절대 규모면에서 비영리 재단 중 불과 30위권을 나타내고 있지만, 매칭펀드 지원 방식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카프만 재단이 한 100만 달러를 지원하면 지원받는 기관에서도 100만 달러를 약정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매칭펀드죠. 이런 매칭펀드의 지원 방식을 통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의 기업가 정신에 관한 관성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연 금액의 수배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상무부의 요청에 따라서 카프만 재단은 기업가 정신에 관한 정부 홈페이지를 구축 및 관리하고 연방정부의 기업가 정신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주로 레스토랑 등 생계형 창업의 지원에 치중하고 있어서 카프만 재단과의 협력 활동은 활발하지 않은 편입니다. 즉 이러한 민간에서 결국 미국 경제의 그야말로 중요한 부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런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또한 미국 경제가 결국 건전하고 튼튼한 이런 배경을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역할, 또 정부도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역할 각각 따로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이 민간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특히 이제 거부들의 이런 기부에 의해서 그들의 유지에 따라서 사회 공익적인 목적과 경제의 그야말로 핵심적인 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지에 따라서 결국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카프만 재단의 기업가 정신 육성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카프만 재단은 1990년대 초부터 카프만 기업가 리더십 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기업가에게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학 등에는 기업가 정신 교육 과정을 도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습니다. 카프만 재단은 모든 연령층에서 기업가 정신이 고취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 기준 비경영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교과목을 설치한 4년제 교육기관은 313곳, 최소
한 과목의 기업가 정신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2,337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이제 첫 번째,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미니 소사이어티, 요 8세에서 12세 요 해당입니다. 메이킹 어 잡, 이건 중학생이고요. 앙트로 프랩, 이건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국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한 바 있고 학교의 정규 과정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트 디즈니사와 공동으로 핫샷 비즈니스라는 온라인 시뮬레이션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2천만 명 수준의 학생들이 가상 공간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가상 공간에서 창업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 어린 이렇게 나이에도 이렇게 어떤 기업을 그야말로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창업해보고 또 경영해보는 경험을 가지는 거. 이런 학생들이 나중에 기업가가 되는 데 있어서 그 소중한 경험을 이 어린 나이서부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것을 민간이 국가가 아닌 민간이 그것도 기부에 의해서 이렇게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이 참으로 부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대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이제 기업가 정신 교육이 주로 경영대학의 경영학과, 경제학과 주로 이제 그 관련 학과들이죠. 경영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면에 카프만 재단은 전공 분야하고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들이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 카프만 캠퍼스 이니셔티브를 개시하고 2003년부터 이제 개시된 바 있는데요. 19개 대학에 5,05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대학 측의 매칭 펀드를 합해서 총 3억 달러의 투자 효과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초중 고등학생, 대학생까지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반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패스트 트랙은 1986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남가주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인데요. 이게 로스앤젤레스의 대표적인 두 대학이 이제 UCLA와 이 USC, 남가주 대학이라고 하는 USC가 있습니다. USC는 사립대학이고 UCLA는 주립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LA에 있는 남가주 대학에서 시작된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1993년부터 카우프만 재단이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 걸쳐서 300여 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고 현재까지 26만 5천 명이 이수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초중 고등학생, 두 번째 대학생, 세 번째 일반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특별히 또 여성 창업 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카프만 재단이 이제 여성 기업의 성장 지원 방안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민족의 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범주의 기업가에게 효과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 웹사이트인 eVenturing Resource Center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여성 창업인, 그 다음에 소수민족 기업가, 그야말로 거의 다 이게 포괄되는 것이죠.
촘촘히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야말로 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업가 정신 행사 개최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카우프만 재단은 미국 전역에 걸쳐서 기업가 정신이 확산되도록 2007년에 전미 기업가 정신 주간 행사를 공공포럼 연구소, 뉴욕 타임스, 매거진 등과 공동으로 조직하고 50개 주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8년에는 영국의 Make Your Mark 캠페인과 공동으로 발기해서 세계 기업가 정신주간 글로벌 앙트러프너십 위크 2008의 행사 개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엔젤 투자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카우프만 재단은 2005년 9월에 엔젤 투자가 교육재단을 설립해서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엔젤 투자가에게 교육과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급 벤처 캐피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1994년에는 카우프만 펠로우즈 프로그램을 개시해서 미국 최초의 유일무이한 기간 2년의 도제식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3명의 카우프만 펠로우를 배출한 바 있고 80% 이상이 벤처 캐피탈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 70%는 대표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 10년간 카우프만 펠로우들은 417개의 기업에 36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4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아이브리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카우프만 재단이 대학의 연구 성과를 기업가 또는 연구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해서 혁신과 창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연구자료, 특허기술, 발견적 내용을 가상 공간에서 검색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아이브리지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약 3천여 건의 내용이 탑재되어 있고 2007년의 경우에는 146개 국가에서 4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이 1,700여 건의 혁신 내용을 검색한 바 있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 개념 검증센터의 중요성 전파입니다. 카우프만 재단이 기회형 창업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대학 연구 결과의 창업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기술 사업화 기구로서 개념 검증센터의 중요성을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개념 검증센터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독특하고 혁신적인 초기 단계 연구에 종잣돈, 흔히 우리가 시드만이라고 그러죠. 종잣돈을 제공하고 더불어 기술 사업화 자문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 기업가 활동지수 발표입니다. 카우프만 재단이 미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창업 빈도 등을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05년부터는 기업가 정신의 월 단위 활동 수준을 측정해서 카우프만의 기업가
활동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즉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종별, 나이별, 교육 수준별, 성별, 지역별 등 다양한 기준별로 미국 국민의 창업활동 수준을 측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죠. 즉 활동하는 그 내용들을, 그 성과들을 즉 객관적으로 결국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낸다는 것이 결국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는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0번째, 기업가 정신 분야의 연구 자금 지원입니다. 카우프만 재단은 2006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 등 저명한 경제학자들에게 기업가 정신 분야의 연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가 정신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 정립할 수 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 정신이 사회에 기여하는 공헌도 측정에 관한 것과 기업가 정신 연구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 등에도 결국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많은 이제 활동들을 봤는데요. 결국 이것이 지속 가능한 어떤 토대가 될 수 있으려면 결국 이러한 분야가 학문적인 분야로서 즉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활동들이 어떤 하나의 뚜렷한 학문 분야로 그야말로 정립될 수 있다면 훨씬 더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해서 이 역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활동지수 발표와 더불어서 결국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본 장의 마지막 부분인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기업가 정신 육성 정책의 목표는 기업가 정신의 활동을 위한 제반 여건을 확충함으로써 결국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가지로 요약하면 기업 활력 제고, 경제 성장 도모, 이게 기업가 정신 육성 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 활동을 위한 한국의 환경 여건을 경제 자유지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2008년 67.9의 평균 평점으로 세계 4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7년과 비교할 때 5단계 하락하는 등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연구원이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기업가 정신 재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 미국 기업가 정신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카우프만 재단의 육성 활동을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사점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가 정신의 활동을 일관성 있게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카우프만 재단의 경우에는 설립자의 유지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가 정신 육성을 위한 사업을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영리재단은 대부분 장학사업, 복지사업, 문화사업, 의료연구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결국 이런 기업가 단체들이 기업가 정신 분야를 육성하는 데 더욱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2교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교시 때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